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은 빨리 돌아왔죠. 한 일주일 조금 지나서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되면서 파리가 좀 추워진다고 하네요. 파리는 더위나 추위도 조금 늦게 오는데 추위는 한 1월쯤 돼야 추워지고 그게 한 3, 4, 5월까지 가는 것 같아요. 늦추위까지. 그래서 진짜 지난달 마지막 주 오후에는 잠깐 외출을 한다거나 할 때 정말 겉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영상 11도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해도 나와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진짜 딱 1월 되니까 비 오고 기온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한 마이너스 3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도면 파리는 엄청 추운 거거든요. 예전에 신랑이랑 연애할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었고 신랑은 프랑스에 있었죠. 그때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신랑한테 출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춥다면서 마이너스 1도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오빠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 자동차 화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밖에 기온이 나오는데 한국이 오후였는데도 마이너스 10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가 뭐가 춥다고 그러냐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0도라고 막 뭐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리고 결혼하고 프랑스에 와서 첫 겨울을 보내는데 와, 저 진짜 그렇게 추운 추위는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뼈가 시린 추위? 오후에도 입술이 막 덜덜덜 떨리고 근데 그때가 제가 어학원 다닐 때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목도리를 2개씩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온이 아마 마이너스 1도였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학원이 추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추웠어요, 어학원이. 그래서 오전 내내 추운 데서 막 덜덜덜 떨다가 밖에 나오니까 더 추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목도리 같은 거 잘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추워지거나 그러면은 스카프나 목도리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목이 추우면 너무 추워요. 저 목까지 올라오는 옷도 불편해서 절대 안 입었었는데 올해 첫 F4가 목폴라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추위에 약해지나 봐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 머리가 그렇게 추워요. 모자를 하나 떠야 하는지. 이 여기 뒤통수가 너무 추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무튼 여기 이제 파리가 기온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추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교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새벽 기온이랑 오후 기온이 거의 4도에서 5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뭐예요? 뭐, 겨울 내내 그냥 쭉 비슷한 온도인 거예요. 게다가 해가 안 뜨니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한국은 겨울에도 해가 잘 뜨잖아요. 겨울 날씨가 좋더라고요, 한국이. 근데 다만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가 있긴 한데 해는 잘 뜨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파리 기온이 마이너스 1도가 된다고 하길래 그때 신랑한테 뭐가 춥냐고 막 그렇게 구박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짠! 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데자뷰 같죠? 샴페인 가디건입니다. 예전에 뜨던 거 가지고 온 거 아니고 다시 새로 캐스트온을 했어요. 이거 일단 옆에다 두고 지난주에 아기옷 뜰 실을 주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뭘 뜨고 싶은데 뭘 뜰까 하다가 이제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걸 한번 입어봤었어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큰 야구 잠바를 입은 느낌이에요. 그때 이제 저 샴페인 가디건을 소매까지 다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튼 밴드만 뜨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시 입어보니까 이거를 완성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제가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돗바늘 한 부분을 가위로 막 잘랐어요. 그 소매랑 그 밑단 거기를 이제 막 가위로 자르고 다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푸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풀 때 만호님 영상을 보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도 진니트님 영상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풀고 감고 이제 막 이러는데 1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이게 모헤어가 섞여 있어서 그럴까요? 자꾸 이렇게 풀면서 좀 엉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별로 또 미련이 없으니까 막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막 실도 막 자르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이렇게 좀 실이 되게 지저분해요. 실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써가지고 그냥 실 정리도 안 하고 길게 쭉쭉 그렇게 다 풀고 이제 다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제 게이지가 한 코 정도 적게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전에는 제가 M 사이즈로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그냥 제일 작은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며칠 안 떴거든요. 근데 벌써 소매 분리하고 지금 바디 뜨는 중이에요. 요 정도 떴네요. 저 틴실크가 이제 먼지가 많이 나서 뜨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뭐 입든 안 입든 실이 그대로 굴러다닐 것 같으니까 그거 보기도 싫고 어떻게든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실이 한번 다 뜨고 이제 또 풀고 이제 지금 또 막 뜨면서 이제 손때가 많이 탔는지 실이 좀 칙칙해졌어요. 실이 이렇게 칙칙했나? 좀 더러워졌나? 아무튼 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파리에 이제 베아쉽의 백화점에 필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랑이 베아쉽에 볼일 보러 간다고 하길래 따라갔다가 저는 필다 구경 좀 하려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필다가 없어진 거예요. 필다가 없어지고 그 베르제르인가 그 실가게로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뜬 필다 옷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구경하러 갔었는데 없어져서 구경을 못했네요. 근데 필다였을 때보다 그 실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뜨개 얘기는 정말 뭐가 없네요. 지난주에 주문한 실도 아직 안 왔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상한 샴페인 가디건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지루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짧았지만 오늘 뜨개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일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틴실크가 먼지가 날려서
뜰 때 마스크를 하고 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정말 천천히 뜨려고 해요. 먼지 좀 많이 안 나게. 이제 일상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영상에서 다 얘기하지 못했던 연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연말에 저희 집에 어머님이 다녀가셨고 그리고 손님들도 다녀가셨어요. 먼저 여기서 알게 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의지했던 언니들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가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지난 연말에 파리에 잠깐 오셔가지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 2번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언니들이 이번에 오시면서 선물을 많이 주고 가셨어요. 막 애기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네, 저희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책이거든요. 언니 한 분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따로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받고 무슨 작품집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책이. 네, 이렇게 보면 안에 색칠할 수 있는 이제 컬러링 북인 거예요. 근데 요즘 컬러링 북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이제 선물해 주신 언니가 그 미술 이론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걸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아무튼. 그래서 언니가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생각도 많으시고 언니랑 대화하다 보면 제가 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언니가 이제 좋아하시는 한국 작가분이시래요. 근데 이 작가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 작가는 그 동양화 기법에 현대에 있는 소재들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여인이랑 아이의 이런 현대적 생활상을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동양화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생활 모습이다 보니까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언니한테 이 책을 받으면서 언니가 또 이제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습이 막 그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돼서 그런지 약간 좀 뭉클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이 되게 예쁜데, 제가 색을 잘 칠할지는 모르겠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태교에 좋겠죠? 어느 순간 저희 아이의 색칠놀이 책으로 바뀌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주위에 임신하신 분들이 계시면 임신 축하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책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언니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짐이 되지 않을 만한 걸로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가 좋을지. 그러다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갖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면 제 그림을 선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파리에서 오일 파스텔로 파리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좀 실망했다고 해야 하나? 근데 왜냐면 저는 좀 더 예쁜 선물을 하고 싶었고 예전에 이제 신랑이랑 얘기했을 때도 언니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면 뭐 언니가 미술을 좋아하시니까 작가 작품집이나 뭐 아니면 작은 작품들 그런 거를 선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그림을 선물로 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갑자기 멍 하다가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까 해서 언니가 그 벼룩시장에서 파는 옛날 액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예전에 파리에 계실 때도 이제 언니 집에 놀러 가보면 그 벼룩시장에서 산 액자에 작품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한쪽 벽면에 장식해놓고 그러셨어요. 그게 굉장히 예뻤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언니는 그렇게 좀 깨끗한 새 액자 이런 것보다 좀 시간이 묻어있는 액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셔서 벼룩시장에서 액자 모으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창고형 벼룩시장을 갔잖아요. 그때 액자를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말 거기 액자 코너를 다 뒤진 것 같아요. 벼룩시장이니까 제대로 정리는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액자에 그림이나 사진들이 많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군가의 작품이겠죠? 근데 그 액자를 쓰겠다고 제가 막 그 작품을 빼내가지고 다시 제 그림을 넣고 막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액자를 찾다 보니까 고르는 게 더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한참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액자 하나를 딱 찾았어요. 안쪽에 쌓여져 있는 상자들이 있었는데 막 그 상자 중에 막 깊숙이 뒤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찾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고른 그 액자 프레임이 너무 올드한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파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액자를 샀어요. 근데 그거 3유로 주고 샀어요. 근데 진짜 싸죠. 3유로면은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액자에 어떤 그림을 넣었냐면 저와 신랑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림을 넣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신랑이 생강 다리 위에서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그 날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렸지만 저희한테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제가 고른 그 액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신랑도 예쁘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망설임 없이 그 그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들 이제 한국 들어가시기 전날에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또 그림을 선물을 했는데 그때 정말 언니의 반응에 제가 다 감동이었어요. 저보다 제 그림을 더 잘 봐줄 것 같고 아껴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추억이 많은 파리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추억이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좀 만족스러웠고 언니가 먼저 저에게 그렇게 그런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뿌듯했어요. 제가 선물을 하면서 그렇게 뿌듯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에 떡국 드셨나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1월 1일에 꼭 떡국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1월 1일에 안 먹고 구정 때 먹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월 1일에도 먹고 구정에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떡국을 좋아해요. 떡을 좋아해요, 떡. 그래서 떡볶이나 그냥 떡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종종 떡도 만들잖아요. 오븐 찰떡. 근데 이번에 우연찮게 1월 1일에 또 친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 파리 결혼식에 제 지인으로 와줬던 친구거든요. 근데 연말 지나기 전에 만나자고 했었는데 제가 연말에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새해 첫날에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새해인 줄도 모르고 그냥 토요일로만 생각해서 약속을 잡은 건데 알고 보니까 새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뭘 할까 이제 그러다가 떡국을 했어요. 근데 떡국 하니까 전도 생각나고 잡채도 생각나고 막 그래서 명절 음식같이 되어버렸어요. 떡국이랑 산적은 신랑이 하고 저는 등갈비찜이랑 잡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등갈비찜은 예전에도 해봐서 잘 됐는데 잡채는 제가 잡채를 못해요. 파스타는 잘 삶는데 당면, 쫄면, 라면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번에도 역시나 불었어요, 당면이. 그래도 간은 잘 맞더라고요. 잡채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당면이 불었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친구가 디저트로 갤레트 데 호아를 사왔거든요. 간단하게 갤레트라고 얘기할게요. 이 갤레트는 프랑스에서 먹는 새해 음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파이예요, 파이. 페스츄리 도우 안에 아몬드 크림을 넣어가지고 구운 건데 요즘에는 다양한 맛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갤레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원래 이 갤레트가 먹는 날이 있어요. 1월 6일에 먹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휴일 같은 거 무슨 뭐 행사 이런 게 예수와 관련된 날이 많아요. 일단 노엘이나 부활절 이런 거는 이제 다 공휴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쯤에 제가 무슨 날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에도 예수랑 관련된 공휴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1월 6일에 이거 갤레트 먹는 것도 예수랑 관련된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고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의 방문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라고 해요. 갤레트 데 후아가 번역하면 왕들의 갤레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갤레트 안에 페브라고 도자기 인형이 들어있어요. 조그만 거. 근데 이게 또 게임이 있어요. 게임 방법은 모인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갤레트 조각을 낸대요. 그 사람 인원수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갤레트 조각이랑 먹는 사람을 지정을 해준대요. 그렇게 먹다가 조각 안에 페브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파트너 한 명을 지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랑 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갤레트를 먹을 때 인원수보다 한 조각 더 많게 자른대요. 그래서 남은 한 조각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매년 갤레트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두 개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갤레트가 또. 근데 저는 갤레트 그 게임에서 한 번도 왕이 돼본 적이 없어요. 제가 뽑기 이런 거를 못해요. 근데 올해도 갤레트를 벌써 2개를 먹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먹을 때는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와서 먹을 때 그때는 이제 신랑이 조각을 골랐는데 신랑이 왕이 됐어요. 그 페브가 있는 조각을 고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신랑한테 골라줬어요. 근데 거기에 또 페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랑이 왕이 되고. 이제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때 어머님 아이디어로 선물 뽑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각자 이제 모양이 다른 상자에 각각 다른 지폐를 한 장씩 넣어가지고 뽑기를 한 거예요. 어느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는 신랑이 넣어가지고 신랑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신랑은 선택권이 없이 마지막에 남은 상자를 가져가는 거였어요.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저희 애기가 첫 번째로 상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그리고 어머님, 신랑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상자 안에 지폐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뽑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5유로 지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꼴찌인 거예요. 이제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이렇게 지폐가 들어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5유로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기가 20유로를 뽑고 신랑이 50유로를 뽑았어요. 아, 진짜 어디 가서 뽑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 뱃속에 있는 둘째, 두 번째 초음파를 보고 왔어요. 임신 중기 초음파죠. 지금 벌써 임신 기간 반이 지났어요. 이 시기에 많이 놀아야 하는데 추워서 놀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옆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뭘 갈고 있나 봐요. 막 이렇게 가는 소리가 들리네.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두 번째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병원을 간 게 한 달 반 지나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배가 생각보다 너무 커져가지고 혹시 아기가 너무 큰 게 아닌가 걱정을 했거든요. 첫째 때랑 배 나오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배가 한 달은 더 빨리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배가 이렇게 앞으로만 나와가지고 옆에서 보면 한 7, 8개월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왜 아기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단 거를 많이 먹었어요. 과일도 많이 먹고 제가 원래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초콜릿 많이 먹고 그리고 군것질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또 많이 먹기도 했고 그리고 태동도 첫째 때보다 더 빨리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갈수록 발로 차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어쩔 땐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대체 어떤 애가 나오려는 건지. 그래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서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은데 병원을 안 가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병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크지도 작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이래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초음파 할 때 그때는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비슷하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또 집에 와서 막 먹었어요. 단 거를. 단 거 정말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초음파 볼 때 아기가 손으로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몇 번 계속 시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결국 안 보여주더라고 아기가. 첫째 때도 얼굴을 다 보여주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동안에 뱃속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초음파도 좀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이 초음파는 언제 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 번 경험을 해봤지만 볼 때마다 또 새롭고 감동이더라고요. 알고 봐서 더 그런가? 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산부인과 진료는 이제 한 달 후에 가면 되고 이제 한 2주 후에 임당 검사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임당 검사를 라보아토아라는 곳에서 하는데
라부아토아가 주사 맞고 피 뽑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임신을 하면 매달 여기서 피 검사랑 소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진료를 받고 복잡하죠? 그래서 라부아토아를 매달 가야 하는데 문제는 라부아토아가 예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줄 서고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게다가 요즘에 프랑스가 코로나 접촉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PCR 검사 받는 사람도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라부아토아에서 PCR 검사도 하고 뭐 백신도 맞고 이제 막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라부아토아 이제 보면 줄 안 서 있는 라부아토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당 검사 하러 갈 때 새벽부터 가서 줄 서야 할지 진짜 임당 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특히 기다리는 거. 근데 제가 성격이 엄청 빠르고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있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런 행정 처리가 정말 느려요. 뭐 하나 신청해서 받기까지 뭐 몇 개월에서 한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제가 운전면허증을 지금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려고 작년 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게 한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느리답니다, 프랑스가. 근데 또 여기 있다 보면 느린 거에 적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다리면 다 되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도 까먹지 않고 어떻게 다 연락이 오고 진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지. 근데 빠른 게 하나 있는데 청구서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돈 내라는 거는 또 엄청 빨리 와요. 칼같이 와요, 칼같이.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50분 그쯤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밖에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도 안개가 심했는데 아마 이 상태 이대로 오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냥 어두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옆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드릴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옆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 오늘 실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오늘 실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